자, 우리 지난 시간에 2차 함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한 것 같아. 자, 우리 이제 2차 함수하고 다항 함수, 그러니까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같은 이런 다항 함수들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 오늘부터는 내가 그 특징들을 얘기를 해줄 거거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특징들은 여러분들 있잖아. 나중에는 진짜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무조건 그냥 문제만 나오면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있는 것들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들은 당장 무슨 공식을 외워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할 텐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것들은 좀 알아둘 수 있도록 하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2차 함수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 같은 것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근이란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근과 직선 사이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자, 이제 2차 함수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인 면적 관계라는 것을 좀 한번 다뤄볼게요. 면적 관계. 자, 우리가 보통 있잖아. 2차 함수 하면은 이렇게 뭐 아래로 볼록한 요런 그래프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은 면적. 자, 여기 있는 요 면적이 있잖아. 요 면적하고 여기에 있는 어떤 특정한 점까지의 요 면적이 얘랑 얘가 같을 수 있겠지? 그치? 쟤랑 쟤가 같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같은 곳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점점 여기서부터 조금씩 가가지고는 여기까지 딱 했더니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이 정확하게 같아졌다라고 하는 그 점이 정확하게 있을 거야. 근데 그 점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금 편하게 구할 수 있냐면은 이 거리하고 이 거리의 비가 얘가 2대 1의 비율을 갖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 면적 관계라고 해가지고 내가 가르쳐 준 거야. 여기 놔둔 거야. 여러분들 이걸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우리가 조금 이게 더 나가자 보면은 쭉 가가지고 여기서 요만큼 1만큼을 더 가잖아. 1만큼을 더 갔을 때 요 넓이, 요 넓이는 얘를 S라고 했을 때 얘가 4S의 면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요걸 잘 기억하고,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여기가 2대 1일 경우에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이 같다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게 적분에서 진짜 수도 없이 나오는 문제야. 자, 두 번째.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이런 것들도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반으로 뚝 잘랐을 때 요 반의 넓이하고 여기의 넓이가 같을 수도 있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자, 이럴 때는 조금 생각을 잘해야 돼. 얘가 1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3이야. 요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얘는 1일 때 루트 3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여기서 봐봐. 여긴 2대 1이야. 여기가 2대 1 이게 아니라 2대 1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1일 때 여기서부터 루트 3. 이렇게 됐을 때 저 면적이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정도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수치들인데, 최고차의 개수, 2차 함수 중에 최고차의 개수가 1이나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된 경우의 녀석은 모양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 모양은 다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요걸 다 기억해. 뭐냐면은,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여기 1일 때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꼭지점을 기준으로 너희들이 1만큼 가면은 1만큼 올라간다는 거야. 최고차의 개수가 1이나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자, 꼭지점의 개수에서 2만큼 가면은 당연히 4만큼 올라가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수치들을 조금 기억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서 요 점에서의 기울기 1,0에서의 기울기는 무조건 이 녀석의 2배예요. 이 최고차의 개수의 2배야. 최고차의 개수 2배. 나중에 미분을 배우면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오는 건데, 이것도 그냥 여러 개서 수치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별로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기억을 해줄 수 있도록 하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은 얘를 우리가 보통 이제 x축이라고 보고 얘를 x축이라고 보고 푸는데, 우리가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직선과 이차함수, 포물선 요 두 개가 만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이 x축을 결국 직선의 방정식 요렇게 보자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만약에 어떤 포물선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포물선이 존재하고 있고 직선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직선이 존재하고 있다고. 그럼 이 포물선과 직선이 만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생겨? 이런 면적이 생겨. 그럼 이런 면적도 이렇게 우리가 조금 구해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x축이라고 이렇게 딱 두면은 우리 이 점의 x좌표와 이 점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해? 기억나? 얘네 둘이가 만나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fx, 2차 함수를 fx라고 두고 얘를 우리가 gx라고 둔다면은 요 점과 요 점의 이 x좌표는 뭐냐면 얘랑 얘를 같다라고 했을 때 그때의 두 근과 같잖아 사실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봐봐. fx라는 녀석과 gx라는 녀석이 같다라고 했을 때 x값이야. 그럼 얘는 2차 함수고 얘는 지금 1차 함수거든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 이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뺀다고 하면은 자 fx 마이너스 gx는 0. 자, 요 녀석의 두 근이 뭐냐면은 바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이라는 거야. 그지? 이 녀석과 이 녀석이야. 근데 얘가 그럼 뭐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자, 일단 이 fx의 최고 차이의 개수를 내가 a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실제로 요 fx-gx라는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바꾸어 쓸 수 있겠어? a의 x-알파, x-베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않냐? 그렇지? 그러면은 자, 봐봐. 이 녀석이 새로운 이 녀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두 녀석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든 거잖아.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었고 이 녀석을 내가 0이라고 하지 않고 y라고 두면은 이 새로운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은 결국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거야? 이 녀석은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야. 알파, 베타 이렇게. 맞죠? 맞아요. 자, 근데 있잖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 뭐냐면은 우리 지금 내가 빗금친 요 넓이하고 여기에 밑에 있는 요 넓이가 같습니다. 넓이가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이 면적을 구하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구하면 돼? 얘를 구하면 돼. 얘를 구하면 되는데 이 부분 자체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정적분을 할 때 이걸 바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만나는 점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좀 알고 있어야 될 부분. 자, 이 녀석은 기울기가 있는 녀석이잖아. 이 gx는 기울기가 있는 녀석이지. 이 기울기랑 정확하게 같은 기울기이면서 이 fx랑 접하는 녀석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 그지? 이 접하는 점은 어디쯤일까? 바로 알파와 베타의 중점입니다. 2분의 1 알파분의 베타. 사실은 어디냐? 자, 요렇게 봐도 돼.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찌부러뜨린 거야. 짜부러뜨린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이 gx의 역할, gx라는 직선의 역할을 해주는 거랑 같아. 그럼 얘랑 정확하게 똑같이 평행하려면 접하려면은 당연히 여기랑 여기 가운데가 돼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바로 이 같은 접선의 이 녀석과 기울기가 같은 이 fx의 접선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밑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그런 내용들이거든. 근데 보면은 야 이씨 뭐야 이거 복잡하잖아. 근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 하나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항상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야. 뭐냐면, 이 알파라는 점에서의 접선을 내가 한번 그려보고, 접선을 이렇게 쭉 그려보고, 이 베타라는 녀석에서의 접선을 내가 쭉 그어보면은, 이 만나는 점이 결국에는 얘랑 얘의 가운데점에서 만나게 된다.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하면 되고, 사실 이거 있잖아.
이 특징들 하나하나 공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책이 있거든? 내가 만든 책은 아니고, 어떤 선생님 이렇게 쓰신 책이 있는데, 정말 책 한 권이 나와, 책 한 권. 그걸 다 나도 다 못 외워. 나도 외우지도 않아. 그거 써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들만 내가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H함수 그래프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을 수 있도록 하자고. 자, 다음. 자, 여기는부터 이제 공식인데요. 공식인데 이 공식은 내가 나중에 알려줄 거야. 근데 일단 단순하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려줄게. 뭐냐면은 봐봐. 이 녀석 지금 이렇게 바뀌었잖아. 내가 지금 이 녀석 넓이 구하는 조금 속해법이라 공식이 있는 건데 이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이 넓이 S는 자, 얘가 6분의 A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바로 이 문제의 저 넓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 공식처럼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이게 자, 6 그냥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A는 뭐야? 최고창의 개수야. 최고창의 개수. 그 다음에 베타에서 알파. 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가지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 세제곱을 해주면은 그냥 면적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공식이다. 이 소리야, 공식. 자, 이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오는 공식들인데, 요거는 나중에 정적분 쪽에 갔을 때쯤에 내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줄 테니까, 요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다음. 나머지 뒤에 있는 공식들도 전부 다 비슷해요. 나중에 이제 정적분 나오면은 그때 가가지고 배워야 되는 공식들이니까 이것은 가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할게. 지금은 여러분들 이거 뭐 다룰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게 사실은, 뭐냐면은, 수능 애들 보기 전에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 주려고 만들었었던 자료였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너희들은 아직 수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걸 다루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음.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도 좀 하고 3차 함수의 형태로 갑시다. 자, 우리가 일단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를 갖냐면은 그냥 2차 함수가 이렇게 한 번 꺾였잖아. 3차 함수는 2번 꺾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그려보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여기서 3차 함수도 자, y는 보통 ax의 세제곱부터 해가지고 b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 요 a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요 모습이 좀 달라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봐봐. 얘는 뭐야? 계속 증가하지? 그지? 그러면 당연히 x 값이 증가할수록 계속 큰 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a가 0보다 큰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고 얘는 a가 0보다 작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자, 그런데 이렇게 꼭 여기서 이렇게 됩니까? 아니야.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가장 대표적인 x의 세제곱 이런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를 그리냐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요렇게 이런 그래프를 그려.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어. 당연히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이런 녀석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지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서는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이 없는데 내려가는 구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보다도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쭉 늘려버려가지고 얘는 가다가 딱 이렇게 한번 멈추는 구간이 있는데 이 멈추는 구간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되는 녀석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어. 그려질 수 있다는 소리야.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A가 음수면 이렇게 되는 녀석도 있을 수가 있고. 그치? 이렇게 되는 녀석도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3차 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딱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녀석을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은 하되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하나 딱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3차 함수는 무조건 실근 하나를 가져요. 무조건 갖는다야. 왜 그러냐면은 봐봐. 어디선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잖아.
그러면 X축을 내가 쭉 그린다고 했을 때 어딘가 하나랑은 무조건 만나지 않겠냐? 아니 2차 함수만 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생겼는데 X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뭐 실근을 갖지 않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X축을 어디다가 그어도 한 점에서는 만날 거 아니야. 얘도 어디 그어도 어떻게다 한 점에서는 만날 거 아니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실근 한계를 무조건 갖습니다. 실근 한계를 무조건 가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이 3차 함수가 실근을 어떤 식으로 갖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가장 보편적인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거야. 자, 우리가 최고 차이계수의 양수인 어떤 3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있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X축이 있다라고 쳐보자. 여기에 X축이 있다고 쳐보자. 그럼 실근 몇 개야? 한 개예요, 한 개. 실근 한 개를 갖는다는 거야. 자, 이 X축, 전체적으로 얘를 쭉 올리다가 여기에서 접하는 녀석을 한번 볼게. 이렇게 접한다고 해보자. 그럼 얘는 실근 몇 개 갖는 거야? 두 개. 두 개.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은 당연히 세 개가 되는 거야. 또 여기고 쭉 올라가서 이 정도 돼 있으면은 얘도 두 개가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한 개가 돼 있는 거. 자, 요걸 기억하세요. 내 말 잘 들어. 이거 진짜 중요해. 우리 3차 함수 그래프에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그래프든지가 지금 다항식의 상수항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좀 얘기를 해볼 거야. 얘가,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할 때 이 녀석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는 얘네들이야. 모양은 얘네들이 다 결정하고 끝나. 그러면은 이 D라는 녀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이 결정되어 있는 그 그래프의 모양을 위 또는 아래로 움직이는 녀석이야. 상수항은. 머릿속으로 그걸 생각해. 얘를 전체적으로 올렸다 내렸다를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이렇게 X축을 움직였지만 실제로 X축은 움직이지 않아. X축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갔다가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3차 함수를 주어주고 나서 얘가 실근을 두 개 가져요 라고 했을 때 이 D값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러면 D값을 가지고 어떻게 돼? D값을 잘 적당히 이용을 해가지고 X축이 여기에 오거나 여기에 오게끔 했을 때 뭐야? 실근을 두 개를 갖게끔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랑 여기 사이에 오게끔 내가 D값을 조절하면은 실근이 3개가 되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자, 이건 내가 지금 말로 하니까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그래프 그리고 그 그래프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들을 확인하고 나면은 그걸 금방 알 수 있어. 자, 여기가 지금 뭐야? 실근 한 개야. 실근 한 개. 얘는 두 개, 여기는 세 개, 여기도 두 개, 여기 한 개 실근 되어 있는데 우리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 야, 2차 함수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실근 같지 않죠? 이렇게 되어 있고 얘를 알파, 얘를 우리가 베타라고 하면은 얘는 우리가 A의 x-알파, x-베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었어. 이 식으로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 얘기야. 그죠?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얘를 알파, 얘를 베타, 얘를 감마라고 하면은 이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최고차이계수 그냥 그대로 놓고 자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써. 우리 많이 써야 돼 이렇게. 그러면은 요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 내가 얘를 만약에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될까? A에 x-알파, x-베타 여기까지는 알겠지. 그렇지? 이건 당연하겠지. 근데 얘는 3차식이 아니잖아. 2차식이잖아. 자, 알파에서는 통과하지 않고 접하죠. 접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제곱이 돼야 됩니다. 왜 그래? 봐봐. 여기서도 봐. 여기서 알파에서 접하면 뭐야? A의 알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하잖아. 그지? X축과 접한다. 어떤 직선과 접한다. 어떤 점에서. 그러면 항상 제곱해 주시면 돼요. 제곱. 나중에 4차 함수에 이제 뭐 세제곱 이런 것들도 나오긴 할 텐데 일단 3차 함수가 여러분들 이 미분에서는 제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3차 함수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하고 이걸 완벽하게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이 축을 움직인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3차 함수 자체를 위아래로 움직일 건데, 그 움직이게끔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저기에 상수항 D. D가 바로 이 전체의 그래프를 위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그런 녀석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차 함수에서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 이거 진짜 많이 써먹게 될 거야. 많이 써야 될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얘는 뭐 어떠냐면 좀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고, 특이하게 좀 이런 상황도 가끔씩 나오거든.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또 이런 상황이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3차 함수는 어떤 특별한 어떤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 정도는 하나 기억을 좀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나중에 이제 3차 함수 말고 이제 뭐라고 하니, 삼각함수 같은 것들을 할 때도 이렇게 할 텐데, 이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4개의 격자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 3차 함수는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고 찍은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가져.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 여기 밑에도 지금 대충 나와는 있지만 이 정도의 어떤 특정한 길이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가 항상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그러거든.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점대칭인 도형이야. 완전히 점대칭인 도형. 이 점대칭인 도형에서 자 여기 가장 낮은 값, 여기 나중에 극소값이라고 그러고, 얘를 우리가 극대값이라고 그러는데, 요 극소값, 극대값 간의 거리, 그 거리가 요렇게 요 길이가 같아지고, 여기서 그냥 쭉 그었을 때, 평행하게, x축과 쭉 평행하게 그었을 때, 이 점과 만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를 요렇게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자, 요렇게 그었을 때, 여기 가장 낮은 점, 여기도 땅땅땅땅 그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대 1의 비율을 갖는다는 거야. 당연히 여기서부터 2대 1의 비율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림은 진짜 너무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 더 있어. 얘가 지금 1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루트 3입니다. 얘도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지게 될 거야. 요렇게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이야. 요 그림 그대로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요거는 지금 너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대박인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는 4ak의 세제곱. 요 녀석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 a는 요 3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야. 최고차의 개수, 3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 이 K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한 칸의 길이를 우리를 K라고 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4AK 세제곱이 된다라는 거, 이거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공식이고, 실제로 나중에는 그래프 그릴 때 막 미분을 해가지고 뭐 극대값, 극소값, 증가, 감소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어 있거든. 근데 저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알고 있으면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별로 어렵지 않게 그래프 바로바로 그릴 수 있어.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이걸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다음.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 가지 특징인데 3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 접선에 대한 얘기야. 접선에 대한 얘기. 접선에 대한 얘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접선을 하나 이렇게 그었어. 접선을 그으면 여기 접점이 하나 이렇게 그으면 안 되겠다. 어이씨. 큰일 났다.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내가 접선을 하나 싹 그렸어. 접선 이렇게 하나 그렸어. 접선 하나 그렸고, 여기 만나는 점이 또 하나 있잖아. 그지? 요 만나는 점에서도 접선이 있을 거 아니야. 접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요 점과 여기 만나는 요 점과 요 점을 딱 그어보면은 이 길이가 같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대로는 잘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대로 나온다기보다도 어떤 식으로 보통 많이 나오게 되냐면은, 접선이 여기에 있는 경우, 예를 들면은, 실제로 예전에 나왔던 킬러 문제로 나왔었던 문제야, 이거. 접선이 여기 있는 경우,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었어. 접선이 이렇게 왔고, 여기서의 또 접선을 잠깐만.
여기서도 또 이 그림이 여기서의 접선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서 만나는 요 점하고 요 점이 이렇게 같다.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좀 해결하면 좀 되게 수월하게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었거든. 근데 이거는 지금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준다고 해도 그냥 완벽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야.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 문제 풀이를 나중에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알 수 있을 테니까, 기본적으로 3차 함수는 여러 가지 비율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구나,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라는 것 정도를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다음 면적 같은 건데,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지금 우리 정적분 가가지고 면적 구하는 녀석이 나오면은 그때 가가지고 공식을 다시 한번 좀 외울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런 면적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것 정도로 일단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넘어갈 때는 일단 넘어가고, 4차 함수. 여러분들 이제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태의 4차 함수는 나오진 않습니다. 가끔씩 일반적인 형태가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쉽게 나올 거야. 아주 쉽게 나오고, 이 4차 함수를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 4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런 식으로, 자, A의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 이런 형태로 나올 거야. 이게 어떤 형이면 이렇게 완전히 여기가 딱 이런 식으로 붙는 경우, 이렇게 붙는, 여기가 이제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나오는 경우. 또 뭐냐면은 정확하게 y대칭인 경우, y축 대칭인 경우, 이렇게 이런 y축 대칭인 경우.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게 사실은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가 있잖아, 삼중근을 갖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이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쉬운 문제로 좀 출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 여기가 뭐냐, 알파고 여기를 우리가 베타라고 하면은 여기가 삼중근이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떤 식의 수식이 나오냐면은 A의 x-알파의 세제곱, 자, x-베타, 이런 형태로 우리가 문제가 주어져. 수식이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야 돼. 얘가 x축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 근데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밑으로 내릴 수도 있어. 만약에 x축이 이쯤 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지? 얘를 요만큼의 차이를 내가 한번 5라고 한번 하자. 그럼 이 식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바람직하냐? 얘 더하기 5.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얘 더하기 5 하면은 얘를 x축이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5만큼 올린 녀석이 될 테니까.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마다 이제 나중에 이제 함수식을 엄청나게 많이 찾아내야 돼. 여러 가지 조건을 여러분한테 준 다음에 그 함수식을 찾아내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로바로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어떤 지식적인 부분, 그리고 센스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거 잘 기억을 하고. 자, 요 녀석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기 가장 낮은 극소값이라고 하는데, 이 극소값까지의 거리가 3대1, 여기가 3대1의 비율을 갖고 있다라는 거 정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고, 여기서도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만약에 완전히 이제 대칭인 경우에는 여기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갖고 있는데, 이 녀석은 여기다가 다 지금 표현은 사실 다 해놓은 상태니까 여러분들 이걸 좀 보면은 확인하기는 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알겠죠? 그래서 4차 이상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요 녀석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확인을 하고 있으면은 문제풀이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넘어가고, 그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자, 오늘 해야 될 것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이제 우함수, 기함수인데,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 우함수가 문제죠. 자, 오늘 해야 될 것 중에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자, 여기 우함수야. 자, 우함수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 이제 우함수란 표현은 쓰지는 않아, 지금은. 여러분들은 그냥 뭐라고 하냐면은, y축 대칭이라고 해. 자, y축 대칭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우함수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우함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냥 2차 함수.
2차 함수 뭐야? x축, y축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y는 x제곱 이런 거. 이거 뭐야? y는 x의 제곱. 이런 녀석 무함수잖아요. y축을 대칭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대칭을 가지고 대칭인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얘를 우리가 우함수 y축 대칭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이런 x제곱,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코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자, 코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 우함수다라는 거 있고, 자, 저 밑에 내려왔어요. 표현. 제일 중요합니다. 표현 방법. 표현. 자, f x인 녀석과 f의 마이너스 x인 녀석이 같다. 이게 바로 우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표현. 그런데 자, 지금부터 요 얘기를 해줄게. 뭐냐면은 우리가 y축 대칭은, 자, 이 y축 대칭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x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직인 선 중에 아주 특별한 선 하나인 거잖아. 이 선 말고 아주 일반적인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대칭 함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있어요.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 f의 0 플러스 x, f의 0 마이너스 x, 이런 표현으로 봐도 우리가 무방한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은 요 앞에 있는 숫자를 기준 축으로 해가지고, 숫자를 축으로 해가지고 대칭인 함수가 되는 거야. 따라서 여러분들 만약에 f의 2-x와 f의 2 플러스 x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어떤 녀석이냐면은, 자, x는 2를 대칭 축으로 하는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은 아주 이제 바람직한 생각이, 정확한 생각이야. 자, 왜냐면은 봐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x축이고 여기 2, 요 녀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축을 대칭 축으로 하는 녀석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다고 치자. 얘는 뭐냐면은 y는 x-2의 제곱, 이런 녀석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치? 얘가 뭐가 되면 얘가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렇지. 여러분들 그래서 이 표현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똑같은 숫자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 숫자를 대칭 축으로 완전히 대칭인 녀석이 된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지금 뭘 배우고 있어? 다항함수를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잘 생각해봐. 한번 생각해보자. 다항함수에서 이렇게 어떤 선대칭을 이루는 함수는 무슨 함수일까? 1차, 2차, 3차 다항함수에 대해서. 2차 함수가 일단 가장 대표적이지. 그리고 아까 4차 함수도 그 비슷한 모양이 될 수 있었잖아. 그러면은 느낌이 어떠세요? 그렇지, 짝수, 차수. 이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항함수를 보는 과정에서는 얘는 짝수, 차수 만 존재해야 돼. 그러면은, 자, 어떤 색으로 나올 거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얘가 어떤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걸 만족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얘를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 4차항의 개수가 1인 그런 4차 함수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무슨 함수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x의 4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돼요. 짝수 차수만 존재해야 된다니까. 짝수 차수만 존재해야 돼. 알겠죠?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야.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센스가 넘쳐서 막 터져 오른다면, 자, 다음에 배울 기함수라는 것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기함수는요,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야. 그럼 봐봐. 우함수가 y축 대칭, 선대칭이죠? 자,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야. 점 대칭이야, 얘는. 점 대칭.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표현 자체가 어떤 식이 되냐면은, 자, f의 x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돼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자, 얘를 이렇게도 쓸 수 있어. 마이너스 fx는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전혀 문제 없죠. 자, 그리고 조금 더 넘치는 센스를 발휘하자면 얘를 1로 넘겼을 때, 자, fx 플러스 f의 마이너스 x가 0이다. 이런 표현으로도 여러분들 기함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봅시다. 자, 쟤는 뭐만 존재한다 그랬어? 짝수 차수만. 그럼 얘는 뭐만 존재할까? 홀수 차수만 존재합니다. 얘는 홀수 차수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상수항도 존재하면 안 돼요. 왜냐면 원점 대칭이면 원점을 무조건 지나야 되지 않겠니? 그지? 그러니까 원점 대칭과 여기서 지금 이 표현은 좀 달라. 여러분들 이게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아마 그걸 갖고 여러분들한테 장난을 치시진 않을 거야, 선생님이. 근데 예전에 다른 학교, 서울에 있는 뭐 유명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장난을 친 적이 있었어. 봐봐. 자, 원점 대칭과 fx, 자, 이게 똑같은 얘기야? 이걸 가지고 장난을 좀 치셨어. 이 얘기와 이 얘기가 똑같냐고.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배웠잖아. 똑같다고. 야, 이씨, 조건이 이거라며. 그지? 근데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느낌이야. 봐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얘를 만족시킨다고 하면은 x가 0일 때도 만족해야 되지. 그치?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요런 유리함수 한번 볼게. y는 x분의 1. 요거 유리함수. 원점 대칭 많이 틀리니? 맞아요. 원점 대칭 맞잖아. 100% 원점 대칭이잖아, 이거. 그지? 원점 대칭이잖아. 근데 얘가 0일 때 성립해, 안 해? 안 해요. 0일 때 정이 되지 않아. 그지? 그래서 틀렸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말장난에 속지는 말자 이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원점 대칭이라고 해가지고 이 녀석이면 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얘를 만족시키면 원점 대칭이다? 맞아. 원점 대칭은 맞는데 원점 대칭이 전부 다 얘는 아니라는 거야. 이런 거 원점 대칭. 원점에서 정의가 안 될 수 있어. 이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되었다라고 가정이 되어 있을 때. 이게 예전에 옛날에 휘문공가 어디서 이런 문제가 나와. 선생님이 어떤 옛날에, 나도 지금 되게 오래전 얘기야. 한 몇 년 전이야? 한 7, 8년 전 얘기 같은데, 갑자기 단톡방에 저 문제가 올라와가지고는, 이거 틀렸냐? 잠깐만, 이게 다음 중,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이제 기억 니은데 해가지고, 그걸 고르는 문제였는데, 디귿이 틀렸다는 거야, 이게 틀렸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잘못하셨겠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런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가 이제 그 이전도 못 봤고, 그 이후로도 본 적이 없어.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은 하고 있자는 소리야. 원점 대칭이라는 것과 이 조건을 얘기했을 때 얘면 원점 대칭이 무조건 맞아. 얘는 원점 대칭이 맞는데 원점 대칭이라고 해가지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얘를 만족시킨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야. 0일 때 아예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정의 안 되는 거 우리가 만족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얘는 기함수는 홀수 차수만 존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함수 같은 경우는 짝수 차수만 존재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미분하고 적분을 배운다 그랬어. 미분하고 적분을 배울 거야. 머릿속에 이건 기억해.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고요.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됩니다.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고요.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함수하고 기함수는 y축 대칭과 원점 대칭은 그 다항함수에 있어서, 사실 이건 초월함수 다 마찬가지야. 이 함수에 있어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서로 미분했을 때, 적분했을 때 계속 바뀌는 과정을 거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원점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얘를 미분해야 되는 경우, 나중에 도함수를 구하거나 적분을 해야 되는 경우를 딱 상정을 했을 때는 항상 얘네들이 왔다 갔다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실 여러분들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 왜 그러냐면은 얘는 홀수 차수만 존재한다 그랬잖아. 그지? 홀수 차수만 존재. 예를 들면은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3x 이런 식 뭐야? 기함수 맞아요. 근데 얘를 우함수가 되겠죠. 적분을 하면 여기다 x를 곱해주는 거거든. 전체에다가 x 4제곱, x의 제곱 되니까 짝수만 남잖아. 자, 짝수만 남는 거 미분하면은 홀수만 남잖아. 이런 식이야.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이제 점 A, B에 대해서 대칭, 요 얘기는, 이게 아직은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내가 너희들한테 좀 이해는 한번 시켜볼 수 있도록 할게. 이해는. 노력을 해볼게요. 노력을 해볼게요. 자, 볼게. 노력하겠다고. 귀하들도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내가 노력하면. 자, 한번 볼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어.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x축을 좀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었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점 대칭이 요 녀석 대칭이 아니라 요 녀석 점 대칭이 되는 경우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이거 미적분에서 가끔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자, 이 녀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점 대칭 도형을 만든다고 했을 때 잘 생각해봐. 그럼 예를 들면 점 대칭이니까 대충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치? 그럼 내가 여기를 한번 K라고 한번 더 볼게. 그리고 똑같은 거리만큼을 두고 여기도 한번 내가 K라고 더 볼게. 여기 길이가 K야. 여기 길이가 K. 그럼 여기 좌표는 뭐야? 자, A-K가 되겠죠? 그치? 여기 좌표는 뭐야? A 플러스 K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 좌표, 얘를 내가 fx라고 하면은 얘는 f의 자, x-k가 될 거고, 그죠? 그죠? 그리고 여기 요 좌표는 여기는 f의 x 플러스 k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러면 봐봐. 얘랑 얘를 더하면은 얘의 2배가 나와야겠지. 그치? 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b가 나와야겠지. 따라서 얘는 f의 x 플러스 k, f의 x 마이너스 k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은 얘가 b가 나와야 되니까 2를 여기다 곱해주면은 2b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한테 여기가 x, 자, 여기가 지금 x 플러스 a가 아니죠. a죠. 여기가 a죠. 그죠? 여기가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냥 생각을 해봐야, 여기서 생각을 해봐. a에다가 0 넣고 b에다가 0 넣으면은 뭐야? 얘죠. 그죠? 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점대칭의 일반적인 형태야. 근데 내가 이거 사실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 근데 재작년인가의 9월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어. 그래가지고 이걸 알고 있었으면은, 저 점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구나. 근데 사실 여러분들, 점대칭 도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녀석일 것 같아? 점대칭 도형. 저 기함수, 가장 기본적인 점대칭 도형은? 다 3차 함수를 생각한단 말이야. 1차 함수 있잖아. 1차 함수 점대칭이잖아. 이거 1차 함수 점대칭이야. 그냥 내가 어떤 함수가 점대칭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 함수를 저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생각해버려도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풀이해를 하는 문제가 내가 여기다 아마 그 문제는 넣어놨을 거야. 그게 지금 요거야. 지금 보면은 19페이지에 보면은 이 문제거든. 이게 모의고사에서 출제했었던 문제야. 9월 모의고사인가에서. 그럼 얘는 지금 봐봐. 2-x가 3이잖아. 그러면은 뭐야? A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1,3인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1,2분의 3을 지나는 1,2분의 3이라는 점을 대칭점으로 하는 1차 함수로 생각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풀이하는데. 완벽하게 나와요. 그렇게 문제가 풀 수가 있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거 공식 외울 필요 없어요. 나중에 돼가지고 내가 좀 필요하다 싶으면 다시 한번 알려주게 되겠지만 실제로 그냥 여기에서 거의 다 끝나. 이 정도에서 원점 대칭이다라는 그 정도 어떤 표현에서 거의 다 끝나니까 몇 가지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상태가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다. 알겠죠? 자, 다음. 주기함수 사인 코사인 그죠? 사인 코사인 주기함수는 왜 내가 이게 주기함수를 나오냐면은 다항함수를 주고 주기함수를 줘. 다항함수를 주고 주기함수를 준다고. 어떻게 되냐면은 자 뭐 거의 다 끝났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자, 주기함수는 오늘 내가 컨디션이 진짜 안 좋긴 한가 봐.
나는 글씨를 되게 예쁘게 쓴다고 지금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는 바와 같아요. 지금 되게 뭐가 지금 내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아. 주기함수를 어떻게 주냐면은 이렇게 봐. fx는 뭐 이렇게 준 거예요. x의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범위를 x라는 범위를 0, 뭐 4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fx는 f의 x 플러스 4 이렇게 줘버려. 그럼 얘는 뭐야? 주기가 4인 녀석이잖아. 그러면은 4만큼의 주기를 하나 줬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지금 얘는 여기 마이너스 2니까 여기 2고 4까지 올라가는 여기가 4인 이런 녀석이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반복이 된다는 거야. 반복이 계속 똑같은 게 똑같은 녀석이 계속 반복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도 이렇게 반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이게 주기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게 사인 코사인 함수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주기함수이긴 하잖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기함수를 줘버린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기함수를 준다. 그리고 이런 주기함수인데 좀 이상하게 주는 주기함수가 있어. 이상하게 주는 주기함수. 이거 지난 시간에 나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봐봐. 이렇게 줄 때가 있어. 자, 우리 평행이동할 때, 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우리는 Y는 F의 X-A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바뀐다고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주냐면은 FX를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얘는 지금 뭐야? 원래 fx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b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해 버린다는 거잖아. 그럼 이 똑같은 모양이 계속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얘가 원래 이 정도 모양이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돼. 그래가지고 얘가 또 이런 식으로 얘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b만큼, a만큼, b만큼, a만큼, b만큼 계속 올라가면서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녀석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래프가 나올 수 있어. 지금 여기 바로 밑에 보면은 요 얘기예요. 이런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는 이런 그래프가 될 수도 있다. 여기 이제 절대값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른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방금 이런 식으로 똑같이 뭐 이렇게 똑같은 모양들이 계속 반복되는 주기함수, 좀 특이한 주기함수죠. 이 정도도 우리가 조금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문제 나오면 다시 한번 할게요. 마지막으로 뭐 이도 저도 아닌 경우인데 이거는 뭐야? 해보셔야 돼요. 그냥 하나하나 그 수치를 집어 넣어가지고, 이 수치일 때는 이게 돼야겠구나, 이 수치일 때는 이게 돼야겠구나, 이 수치일 때는 이게 돼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봐야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자,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표현 방법은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 이 녀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고, 아마 특강에서는 한번 저 아까 얘기했었던 거 여러 가지 그 비율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는 날짜가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특강은 내가 하도 많이 해놔가지고 그건 또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볼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특강 들어가면은 그 교육 할 수 있도록 하고,